옛날 어느 마을 바람둥이 선비 조대길이가 물레방아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녀 사월이가 그의 앞에 나타나는데 사월이 보고 싶었구려. 내 하루하루가 아주 1년 같았소. 저도 보고 싶어서 힘들었어요. 지금 다시 만나니 너무 행복하답니다. 대길이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정조를 지킨 사월이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다. 그렇게 사월이에게 고백하게 되었고 집안이 더 꿀리는 대길이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몰래 만날 것을 당부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즐거운 행사를 마치고 나오게 되는데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소. 그럼 보름 후에 또 여기서 만납시다. 네, 선비님. 그럼 그때까지 강령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마을 순찰대원이던 포졸 상덕이가 나타나는데 아니, 이 시간에 이곳에서 뭐 하십니까? 통행금지 모르십니까? 아, 급히 전해야 될 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물레방앗간에서 무슨 급히 전할 말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문란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군말 말고 벌금으로 한양 되시겠소이다. 아니, 한양이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조금 깎아주시오. 아니 됩니다. 지금 국고가 씨가 말라서 한 푼도 깎아주지 말라는 포도대장의 명이 있어서 나도 봐줄 수가 없소이다. 그럼 총 3냥 되겠소이다. 아니 왜? 세냥이요? 그 알만한 양반이 왜 그러시오? 사흘 전에도 왔다 간 거 내 다 알고 있소. 아니 그러면 한양씩이면 2냥 아니오. 그건 초범에겐 한 냥이지. 동일 전과가 있는 사람은 2냥이오. 아니 뭐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오. 이에 선비가 안도하며 그건 그나마 다행이구려. 난 또 한 20냥 달라 할 줄 알았는데. 옛날 어느 마을에 80이 다 된 노인이 갓 20을 넘긴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은 했지만 소중이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아 걱정이었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 그래서 며칠 후 노인은 한약방을 찾아갔다. 저기, 의원 양반, 이거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내가 젊은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잠자리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인데 뭐 좋은 방법이 없겠어?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나이가 많으시니 아무래도 밭일을 하시자면 무리가 따르겠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기가 막힌 환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밭일이 생각나실 때마다 충분한 물과 함께 3알씩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약을 사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약방을 찾은 노인이 의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저번에 내가 사간 그 약 말이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약만 먹으면 피곤하고 졸린단 말이오. 이게 어찌된 영문이오? 그 말을 들은 의원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약은 밭일 대신에 먹고 그냥 푹 주무시라고 드린 약입니다. 오늘도 밖에 나갔다가 술 깨나 마시고 들어온 어느 남편이 재미있다는 듯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건넌 마을에 사는 배씨 녀석 알지? 그런데 말야, 그 녀석한테 아주 망측한 병이 생겼다고 하는군. 어떤 병인데 그래요? 응,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이 빳빳해져서 고생이 대단하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매우 부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발이지 그 병을 당신 것과 바꿀 수는 없을까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얼굴은 예쁘장하지만 조금 모자란 여종 사머리가
마당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이때 그것을 본 엉큼한 주인 양반이 사머리를 방으로 불러들인 후 위로해주는 척 물었다. 예, 사모라. 너 아까부터 왜 그리 울고 있는 것이냐? 하도 망측해서 말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요. 글쎄 저 머슴 돌쇠 녀석이. 그래, 돌쇠란 녀석이 어쨌다는 거냐? 괜찮다. 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여종이 훌쩍이고 나서 입을 열었다. 글쎄 돌쇠 녀석이 소녀를 뒷동산 참나무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는 뭐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런 몹쓸 놈이 있나? 그래서 돌쇠 그놈이 허튼 짓을 한 모양이구나. 이에 주인 양반은 사머리의 손을 슬쩍 잡으며 물었다. 이렇게 널 희롱하였느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갑자기 소녀를 땅에 쓰러뜨리고. 그 말에 주인 양반이 여종을 은근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쓰러뜨리고 나서 이렇게 껴안았단 말이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주인 양반은 다시 사머리의 양가슴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그럼 가슴을 이렇게 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뭐라? 그럼 치마 밑으로 손이라도 넣었다는 것이냐? 이런 고얀 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냐? 하며 또 손을 치마 밑으로 넣었다.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그렇다면 속옷 속으로 손을 쑤셔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냐? 주인 양반이 사머리의 속옷 속에 손을 들이밀며 물었다. 네, 주인어른,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몹쓸 놈이 다 있느냐? 그리고 또, 그래,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더냐? 네, 그리고는 자신의 바지랑 속고이를 내리고, 뭐라? 이런 천하의 망할 놈이.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무래도 돌쇠놈 힘이 세니 내가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러자 사머리가 벼랑간 주인 양반의 따귀를 불이 번쩍 나게 후려갈겼다. 아니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귀를 때려 주었사옵니다. 이에 주인 양반은 아픔을 참으며 다시 물었다. 아이고, 이런 고얀 돌쇠놈을 봤나? 그래, 그 다음엔 또 어떤 짓을 하였느냐? 돌쇠놈이 거기서 멈추진 않았을 텐데 넌 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자 사머리가 이번엔 주인 양반의 방울주머니를 힘껏 후려차버렸다. 이렇게 혼쭐을 내줬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술과 여자를 몹시 탐하던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한 나머지 몸이 허약해져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내가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주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아니 의원날이 그게 무슨 말이요? 주색을 하면 죽게 된다는 것이요? 꼭 죽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런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보, 이 의원은 아무래도 돌팔이 같은데 다른 영한 의원에게도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나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앞으로 주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는.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곁에 앉아있던 아내가 의원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보세요. 이에 의원은 아내의 내심을 눈치채고는 네, 그러니까 그저 술만 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약을 몇 첩 지어 드릴 테니 그걸 같이 먹으면 곧 기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가 남편에게 운우의 정을 나눌 것을 청하는데 여보, 이제 약 처방도 받고 했으니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고요. 이에 남편이 말했다. 아니 여보, 내 병은 여색을 가까이 하면 더욱 심해진다고 의원이 그러지 않았소. 그러니 어찌 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소. 이에 아내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여보, 더 용한 의원이 그저 술만 삼가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리고 옛말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자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좀 어리숙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선 장사가 집 앞을 지나며 소리를 질렀다. 앞으로 주면 3마리, 뒤로 주면 2마리. 앞으로 주면 3마리, 뒤로 주면 2마리. 그 말의 뜻은 앞에 있는 것은 작아서 3마리씩 주고 뒤에 있는 것은 커서 2마리씩 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리숙한 여인은 그것을 달리 이해하고 생선 장사에게 말했다. 난 앞을 대줄 테니 3마리만 주시오. 하고는 생선 장사에게 몸을 바쳤다. 그리고는 생선 3마리를 얻어서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구워주었다. 그러자 남편이 맛있게 먹고는 아내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생긴 생선이요? 그러자 아내가 자랑스럽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다. 남편이 듣고 보니 기가 막힌 일이었으나 맛있게 먹은 뒤인지라 좋은 말로 타일렀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오. 알겠소? 네, 알겠어요.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또 생선이 밥상에 올랐다. 아니, 이건 또 웬 생선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앞으로는 그런 짓 절대 말라고 해서 뒤로만 그런 짓을 했어요. 남편은 어이가 없었으나 이번에도 좋은 말로 타일렀다. 이제는 뒤로도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마시오. 아시겠소? 네, 알겠어요.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순순히 대답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생선 반찬이 밥상에 올랐다. 남편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내를 쳐다보고 물었다. 아니, 이게 또 어떻게 된 것이오? 그러자 아내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이 앞으로도 하지 말고 뒤로도 하지 말래서 앉아서 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첩을 드리고 싶어 안달이 난 어떤 부잣집 선비가 아내를 설득하고 있었다. 여보, 집안일이 많으니 첩을 들이면 당신이 하던 일을 대신해 주니 편하지 않겠소. 음식은 물론이고 장도 봐주고 옷도 대신 지어줄 것이니 얼마나 좋겠소. 당신은 그냥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첩을 들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소. 하면서 부인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 사머리가 있는데 뭘 또 집안에 사람을 들인다는 거예요? 부인이 앙칼지게 대답했다. 그런데 사머리는 눈치가 없어 일도 서툴고 요리 솜씨도 형편없어 거의 당신이 다 하지 않소. 그리고 첩이 있으면 일뿐 아니라 당신 말동무도 되어주고 할 테니 덜 심심하지 않겠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뜻밖에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듣고 보니 당신 말대로 첩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편하겠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첩을 열이라도 들여놓으세요. 하면서 쉽게 승낙해 주는 것이었다. 여보, 고맙소. 정말 현명한 선택이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요. 마침내 부인을 설득한 남편은 속으로 뛸 듯이 기뻤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 그게 뭔지 말해보시오. 내 무슨 일이든 다 들어드리리다. 첩을 들여도 된다는 아내의 말에 신이 난 남편이 물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돌쇠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참에 힘세고 젊은 머슴 하나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생원이 포천으로 갈 일이 있어서 저녁에 여종을 불러 말했다. 예, 사모라. 내가 내일 아침 일찍 포천에 갈 일이 있으니 너는 서둘러 일어나 아침밥을 지어 놓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생원 어른. 그렇게 이튿날 잠이 덜 깬 여종은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일찌감치 일어나 새벽밥을 지어놓고 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인기척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주인이 나올 기미가 안 보였다. 기다리다 못한 여종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문구멍을 통해 살짝 안방을 들여다보는데 허, 여보 마누라, 내일 일찍 포천에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아니, 잘 자는 사람 새벽에 깨워놓고 어찌 그냥 가신다는 것이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해주고 가시오. 아니, 벌써 몇 번째 하자는 것이오? 그렇게 두 내외가 뒤엉킨 채 날이 훤히 밝은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여종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뭐야? 나는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새벽밥을 해놓았더니 이 인간들이 무슨 포천 갈 준비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때 마침 우리에서 막 나온 닭들이 뜰에서 모이를 쪼다가 여종 근처에 오더니 갑자기 거기서 수탉이 암탉개 등에 올라타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화가 난 여종은 닭들을 발로 차쫓으면서 크게 소리쳤다. 야, 이것들아, 저리 안 가. 너희들도 이러는 것을 보니 포천에 가려고 준비하는 게냐? 저리 안 꺼져? 여종의 소리에 놀란 생원은 마침내 기침 소리를 내며 아침밥을 기다리는데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그만 이렇게 되었구나. 아니, 그런데 왜 아침부터 이렇게 닭을 잡아가지고 왔느냐? 네, 생원어른. 아, 글쎄 이 닭놈이 지들도 포천 가겠다고 글쎄 좀 전에 생원어른과 안방마님이 하던 것처럼 뒤로 앞으로 올라타 흔들어 제끼면서 버릇없이 감히 생원어른의 흉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닭들이 따라가면 귀찮으실 것 같아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습니다. 이에 무안해진 생원이 아이고 참,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니, 그건 그렇고 왜 닭다리는 없는 것이냐? 네, 생원어른. 혹시라도 이놈이 뱃속에서도 그 짓거리 하면 안 되니까 다리는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원은 대충 아침밥을 먹고 급히 포천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집안 청소와 밥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분주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다. 얘야, 얼른 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오너라. 싫어요. 나 지금 놀아야 돼요. 놀기에 바쁜 어린 아들은 고분고분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엄마가 어린 아들을 야단치며 말했다. 얘야, 어른이 말할 때는 싫다고 해선 안 되는 거란다. 그러니 늦기 전에 어서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오너라. 어머니에게 야단맞은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심부름을 갔다 오게 되었다.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가족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방이 하나뿐이어서 모두 함께 잤는데 그날따라 남편은 그것이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아내도 눈치를 채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어린 아들이 자는 것을 확인한 남편은 얼른 아내의 배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한참 끙끙대던 남편이 말했다. 여보, 뒤로 좀 돌아봐봐. 자세를 좀 바꿔서 해보자고.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싫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뒤에서 하는 건 싫어요. 그러지 말고 어서 한번 뒤돌아보래도. 싫어요. 그런데 그때 자는 줄로만 알았던 어린 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엄마에게 소리쳤다. 엄마! 어른이 시키는 것을 싫다고 하면 안 되지. 옛날 어느 마을에 글줄 꽤나 읽는다는 선비들이 술집에 모여 자리를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모두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풍류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한 선비가 먼저 말하길. 우리 어떤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지 한번 이야기나 나눠보세. 그래, 그거 좋지. 그런 말이 나온 김에 내가 먼저 하도록 하지. 가장 아름다운 소리란 모름지기, 달빛 고요한 맑은 밤, 밝은 달에 구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제일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에 다른 선비가 말하길. 그거 참 좋구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소리는 단풍 든 가을산 바람 앞에 원숭이 우는 소리가 최고라고 할 수 있지. 그러자 다른 선비가 말하길. 다들 무슨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가? 내 생각엔
새벽 창가에 졸음이 밀리는데 술독에서 졸졸졸 술 거르는 소리가 제일이고 말고 그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지. 이어 옆에 선비가 말하길. 다들 점잖은 척 하기는 우리들 사이에 무슨 체면을 따지시나. 내 생각엔 뭐니 해도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말이야. 야심한 밤 물레방앗간에서 들리는 가죽 방아 찍는 소리가 최고 아니겠는가? 그때 마지막 선비가 말하길. 정말 자네의 재치는 못 당하겠군 그래. 모두들 말이 다 일리가 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뭐니 해도 누가 내 대신 술값 계산해 주는 소리라네.